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건강 6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네트형 경쟁 배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왜 건강 영역 수업을 하게 되었냐면 선생님이 건강 영역 수업을 쭉 되돌아보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과서 30쪽, 31쪽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와 필기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빨리 교과서를 가져오세요. 교과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과서 30쪽을 보면 광고 바르게 읽기라는 내용이 있죠. 오늘 이 활동을 같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31쪽에 다양한 여가활동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여가활동인지 같이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총 4가지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코로나19 관련 광고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계속 이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바르게 읽기라는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보고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에 무슨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건강과 관련된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상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한 광고도 넘쳐나고 있어요. 이 상품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 여러분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약 광고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음식 광고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자기기도 많아졌고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을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한다는 광고가 많고 이 약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광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이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지만 광고에는 상품을 팔기 위해 허위나 과장 정보가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할 때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가수나 배우. 그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나온 광고를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가 쓰니까 저 제품은 무조건 옳은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 광고에서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과서 30쪽 맨 위에도 나와 있는데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먼저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광고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만들면 광고주가 있잖아요. 그죠? 이 광고주가 광고를 돈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광고주가 이 광고를 만든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광고를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에서 사실보다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인데 거짓을 포장을 열심히 합니다. 포장을 열심히 해요.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포장을 예쁘게 해서 이게 갑자기 사실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고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광고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포장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알면 이 알맹이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고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내용을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소비자, 여기서 소비자는 누구예요?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분이죠. 그죠? 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내용 감추고 있는 것. 왜 감출까요? 왜 감출까요? 불리하니까 감추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돼요. A라는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물건에 각각 하나, 둘, 세 개의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광고에 이 세 가지 단점을 다 포함시키면 여러분은 그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그래서 광고주들은 대부분 이러한 단점을 숨깁니다. 그래서 좋은 점만 언급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광고 신뢰성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평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오늘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한번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광고의 목적. 일반적으로 광고의 목적은 상품이나 생각을 널리 알리거나 권장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엇을 설득해요? 구매를 설득하고 어떤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등등. 광고 자체가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고를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봤을 텐데 어떤 광고가 있나요? 인터넷 광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광고를 보고 TV를 통해서도 광고를 보죠. 그죠? 어떤 광고들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물건에 대한 판매를 위한 광고들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건강 관련 용품, 아니면 운동용품, 아니면 어른들이 주로 구입하는 자동차, 아니면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뭐 커피, 음식 등등등 엄청 많은 광고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와 다른 성격의 광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공익 광고가 있죠. 여러분 공익 광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아졌잖아요. 어떤 광고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공익 광고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광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 광고 하면 딱 떠오르는 광고 어떤 광고가 있을까요? 흡연하는 사람들을 금연하게 만들기 위한 금연 광고가 많았고요. 그리고 술을 덜 먹게 하기 위한 금주 광고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광고들 정말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상품이나 생각을 널리 알리거나 권장하여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광고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만드는 거죠. 그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상품을 홍보해서 구매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광고를 활용을 하고요.
또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모두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는 공익광고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갖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광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그 다음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광고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코로나19 관련 광고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냐면, 다양한 광고들이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있던 광고들이 지금 코로나가 등장한 다음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등장하고 나서 공익 광고도 금연이나 금주보다 대부분 다 코로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광고에 대한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뉴스를 준비했어요. 뉴스 영상을 여러분이 반드시 시청을 하고 선생님 수업을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동영상 시청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컨텐츠에 자료를 올려줬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에서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 영상을 반드시 정지하고 선생님이 올려준 뉴스를 시청하고 오세요. 2021년 4월 19일 뉴스입니다. 코로나 예방 과장 광고 천여 건, 남양은 또 불매운동, 연합뉴스 TV. 이게 제목이에요. 선생님은 남양유업과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나온 이 뉴스 내용이니까 영상을 반드시 정지하고 광고 시청하고 선생님 수업을 이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광고를 시청했다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 이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이 만든 광고입니다. 교과서 30쪽 위에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광고와 유사한데, 교과서에 있는 광고는 다이어트 관련 광고고 선생님은 키 크는 내용입니다. 키와 관련된 광고이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뒤에서 이 광고를 다시 한번 다루긴 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당신도 17층, 18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아파트 광고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아파트? 왜냐? 또 여기 사진도 아파트 사진이 있네. 아파트 광고인가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땡땡땡 고객님 가명 17세라고 나와 있어요. 익명이에요. 익명.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자, 초등학생일 때부터 항상 반에서 가장 작았어요. 작았대요. 키가 작았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성장 플러스를 만나고 매년 10cm씩 키가 컸어요. 약에 대한 광고입니다. 약. 약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영양제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영양제. 보세요. 이어서 볼게요.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어도 성장 플러스만 먹으면 키가 금방 크더라고요. 영양제만 먹었더니 키가 컸대요. 그래서 벌써 180cm를 넘었어요 라는 광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내용입니다. 허위 내용과 과장된 내용이 정말 많아요. 보세요. 이제 먹기만 해도 키가 큰다. 이 약만 먹어도 키가 큰답니다.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죠. 보세요.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이 밑에 자료를 또 준비했어요. 땡땡땡 고객님,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아요. 17세 남자. 17세면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150cm에서 185cm가 됐대요. 그리고 여자 고2예요. 고2인데 145cm에서 173cm가 됐대요. 이 약을 먹고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보면 광고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과장된 내용은 무엇인지, 감추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뒤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친구들은 잠깐 수업 영상을 멈추고 이 광고 영상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영상 멈추고 보고 뒤에 내용 이어서 다시 재생하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선생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봤으면 이제 광고를 바르게 읽는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그래서 광고 내용을 검토하고 여러분이 검토한 그 내용 결과가 정리가 되잖아요. 결과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전에 광고 신뢰성 평가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광고주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과장된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광고 내용에 거짓말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추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광고주는 절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광고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불리한 내용을 넣으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광고주가 숨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과장된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광고주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을 하면 여러분이 광고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이어서 합니다. 먼저 키워드를 봅시다.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보면 보세요. 성장 플러스를 만나고 매년 10cm씩 키가 컸대요. 그러면 광고주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약을 먹으면 매년 10cm씩 키가 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어도 성장 플러스만 먹으면 키가 금방 크더라고요 라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절대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먹기만 해도 키가 큰다. 뭘 먹어요? 뭘 먹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 플러스라는 이 약을 먹으면 키가 큰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죠.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154c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156cm였어요. 키가 정말 작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시작할 때 168cm로 컸어요. 그리고 3달 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키를 쟀는데 175cm가 됐어요. 쭉쭉 큽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되니까 182cm가 됐어요. 계속 크죠? 대학교 가서도 키가 컸습니다. 2학년 때 21살이에요. 187cm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약 하나도 안 먹었고요. 선생님은 운동 정말 좋아했고요.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잠도 잘 잤습니다. 물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키가 큽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먹기만 해도 키가 큰다는 이 내용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2명은 이 약만 먹어서 키가 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이 광고만 봐서는 이 약만 먹고 키가 컸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강조하는 점, 과장된 내용을 선생님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감추고 있는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검토를 했어요. 이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광고에서 강조한 점 그리고 과장된 내용을 옆에 적어놨고 또 여기 앞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감추고 있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광고에서 강조한 점은 무엇이냐? 무조건 키가 큰다. 뭐 하면?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문제가 많죠? 운동 식사는 성장에 필요 없다. 여러분 운동하고 식사 안 하면 키 안 큽니다. 절대 안 큽니다. 그런데 이 약을 팔아야 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운동과 식사도 성장에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과장된 내용을 보세요. 이 약을 먹으면 누구나 17층, 18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17층, 18층 뭐라 그랬어요? 170cm 이상 그리고 180cm 이상의 큰 키를 갖게 된다라는 내용을 17층, 18층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 약만 먹어서 이제 먹기만 해도 무조건 키가 큰다. 벌써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추고 있는 내용.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만든 광고에 약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나요? 이 약을 먹으면 키가 안 큽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죠. 왜 숨기고 있을까요? 이 약을 파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숨겼겠죠. 그리고 앞에서 2명의 남학생, 여학생에 대한 사례를 담아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약으로 인해 성장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요. 남학생 경우에 150cm에서 185cm로 컸는데 약을 먹어서 어떤 효과로 이 정도의 키가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학생도 마찬가지예요. 145cm에서 173cm까지 컸는데 약 때문에 컸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이 키가 컸다는 숫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만 봐서는 이 약 때문에 키가 컸다라고 100%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광고는 정말 거짓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보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용을 감추고 있고 과장하고 있고 허위 사실을 가득 담아놓은 광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교과서 31쪽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여가 활동을 왜 알아보냐면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했더니 여러분 여가 활동 적으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을 적었냐? 걷기를 적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걷기를 적었어요. 통북청 걷기. 부모님과 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담임 선생님과 같이 갔던 내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 한 친구도 있었고 축구도 있었고 농구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걷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가 활동에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축구, 농구 아니면 뭐 야구, 자전거, 수영 뭐 이런 종목들만 여가 활동에 해당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되고 어떤 다양한 환경적인 요건이 갖춰진다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한 활동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이번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교과서랑 같이 봐도 됩니다. 교과서 31쪽 내용입니다. 먼저 교과서 가운데 짚라인이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 노란색 헬멧 쓰고 줄 타고 쭉 내려가는 선생님 화면에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짚라인. 여러분 혹시 그 짚라인 타는 모습 본 적 있나요? 짚라인은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연 속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며 시원한 바람에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 산, 엄청 높은 산에서 엄청 멀리 있는 낮은 산까지 쭉 줄을 연결해서 타고 내려오죠. 그죠? 이런 것들을 짚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숲이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고요. 숲 사이에 나무나 튼튼한 지주대 사이를 쇠줄로 연결한 뒤에 도르래를 이용해서 탑승자가 빠른 속도로 나무나 지주대 사이를 이동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이 중요하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코스를 함께 이동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 물안경 끼고 있고 입에 공기를 내보낼 수 있는 이 어떤 뭐라고 하죠? 관을 물고 있는 이 사람이 보이죠? 이러한 활동은 스노클링입니다. 스노클링이 뭐냐? 스노클링은 일단 이 안경 쓰면 이 물안경이에요. 물안경이고 입에 이 관을 물고 있어서 이 관이 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이만큼 있고요. 물안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 스노클링 입에 물고 있는 이 관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입으로만. 숨을 입으로만 쉬어야 합니다. 코로는 쉴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코가 막혀 있죠. 입으로 쉬면 숨을 이렇게 내쉴 수 있어서 밑에 있는 해양 생물들을 관찰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잠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잠수 기술이 필요가 없고요. 수영 실력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얕은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안전하고 운동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스노클링을 할 때 필요한 장비는 오리발이 있으면 좋고요. 당연히 스노클이 있어야 되고 물안경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물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명조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차갑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잠수복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암벽 등반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암벽 등반 해본 친구들 혹시 있나요? 암벽 등반은 인공적으로 만든 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일반 산에 있는 이러한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여기 보면 이 로프가 보이죠? 안전 로프예요. 안전 로프인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밑에서 위에서 서로 줄을 잡아주기 때문에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레저 스포츠 중 하나이고요.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신 운동이 되고요. 그리고 팔과 다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좋은 활동입니다. 최근에 그 인공 암벽장도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러한 활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오른쪽에 보면 그 줄타는 그 여학생이 보이죠? 슬랙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랙 라인은 줄 위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줄타기 혹시 그 우리나라 민속놀이는 아닌데 그 바우더기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선생님 그림을 한번 이 부채 같은 거 들고 춤추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위아래로 춤추고 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죠. 비슷하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남사당패 같은 곳에서 하는 줄타기는 줄이 동그랗습니다. 줄 모양이. 그런데 여기서 화면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여학생 발을 봐보세요. 줄이 네모네요. 네모난 줄을 사용을 합니다. 폭이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죠. 그래서 띠 위에 발바닥을 올려놓고 균형 잡기 활동을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배구 코트 밟으면서 도망가는 게임 했었잖아요. 균형을 잡으면서 가야 넘어지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신과 신체 발달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어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서 조금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뭐냐면 수상스키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양발에 스키를 신어요. 여기 보면 스키 있죠? 스키를 신고 모터 보트에 여기 보면 줄이 있습니다. 줄이 앞에 보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트는 정말 빠른 속도로 갑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가요. 빠른 속도로 가면서 이 속도감을 즐기는 대표적인 레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서 서야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한 여가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낙하산이 아니에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이 글라이딩 그리고 낙하산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이 낙하산의 안정성을 갖춘
레저 스포츠고 또 날아가는 어떤 활공성,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주로 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뭐 모터나 이런 동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레저 스포츠예요. 그래서 엄청 높은 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바람을 타고 활강을 해요. 이렇게 활강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추락해요. 그래서 돌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레저 스포츠고요. 여러분이 아마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사가 여기는 90도잖아요. 이 경사가 한 30도 정도 되면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나 어떤 이러한 장애물이 없어야겠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어떤 활공 장소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단양에도 있고요, 영월에도 있고, 강원도 쪽에 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보령에도 있는데 보령은 아마 거의 지금 운영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강원도 쪽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이번 방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면 여러분 초보이기 때문에 혼자 타지 않고 2인 1조로 같이 탑니다. 전문가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타요. 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앞뒤로 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한 여가 활동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자전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여가 활동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마트 가서 장 보는 거를 여가 활동에 해당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체육 수업에서는 신체 활동이 포함된 이러한 활동을 주로 여가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마트에 가는 이러한 활동은 여가 활동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수업은 경쟁 6차 시 네트형 경쟁의 개관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네트형 경쟁이 지난 시간인가요? 네트형 경쟁이 어떤 수업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수업을 다뤄봤는데, 교과서를 활용을 해서 네트형 경쟁의 개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형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과 어떤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네트 너머에 있는 상대가 공을 받아다 넘기지 못하게 해서 점수를 얻는 활동이다 라는 특징. 여러분이 이 활동을 할 때는 배구를 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상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나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이게 뭐예요? 배려죠. 배려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 교과서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활동을 꼭 해야 되고, 앞에서 선생님이 만든 광고를 제대로 못 본 친구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광고 보고 광고 신뢰성 평가하는 방법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교과서에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 수업 영상 정지하고 선생님이 올려준 추가 영상 그 뉴스 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